안녕하십니까, 솔바이 농원입니다. 오늘 제가 고구마 밭에 나왔습니다. 단맛 있는 자색 고구마 밭에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고구마가 잎이 엄청 무성합니다. 엄청 무성하고 골이 안 저 보이네. 뒤쪽으로는 또 아주 허전합니다. 여기 완전히 두 가지 형태의 고구마가 이제 심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똑같은 고구마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여기는 제가 이제 올해 2년째 고구마를 짓는데, 지난해 여기에 이제 다른 거를 심으려고 요 반 정도만 사실 우분을 갖다가 핀 거야. 그래서 이제 우분을 갖다 피는데 고구마 심을 거니까 이쪽 안 핀 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질소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래도 제가 고구마 여기 이제 옆면 시비를 갖다가 몇 번 하는 바람에 그나마 덜 뻗은 거예요. 이게 가리 성분이 많은 옆면 시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올해는 특히 고구마 심고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물이 습기가 많다 보니까 줄기가 쫙 뻗은 데 있고, 반대로 냉해를 입어가지고 고구마 줄기가 많이 안 뻗은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고 있는 지식도 있지만 진짜 이런 농사에 대해서 전문가분 도프에 계시는 팀장님을 갖다가 직접 제가 초청을 해가지고 요 고구마가 무성할 때 어떻게 해야만 잡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잎이 작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영양분을 충분히 줄 수 있는지, 옆면십으로 잡을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고구마가 지금 완전히 여기는 사실 여기는 로타리 치면서도 그렇죠. 이 소똥이 덩어리가 막 줄 정도로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내가 포기한다 생각하고 요 가운데만큼은 이 정도로 많이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저쪽에는 잎사귀가 되게 작아요. 비료 성분이 적어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그렇죠. 제가 이제 연면 시비를 해갖고 영양제를 좀 주는 편인데,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좋은 고견을 갖다 듣고 싶어서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네. 저는 늘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냐면 네. 이제 우리는 밥 먹었냐면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반찬도 먹고 멸치도 먹고 국도 먹고 여러 가지 뭐 김치도 먹고 하는 것처럼. 근데 다만 이제 이쪽 밭자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는 게 중에 우리가 이제 줄기를 많이 뻗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겁니다. 뭐냐면 질소가 여기는 이제 우분을 많이 준 상태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내렸어요.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단점은 이제 토양 내에 있는 이제 그 퇴비 성분들에 의해서 질소가 성장이 많이 촉구되면서 섭을 많이 뻗게 되면 이렇게 마디마다 뿌리를 내리게 돼서 실제로 이제 많은 양분이 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다 그쵸, 보니까 예. 원래 뿌리에서 우리가 이제 고마를 착과시켜서 다르려고 했던 건데 실제는 별로 안 달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는 줘야 될 것들이 질소가 과잉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인산이나 가리, 인산 가리가 네. 많은 거. 예. 그렇죠. 그 미량 요소하고 이렇게 혼용을 해서 이쪽에 주면서 좀 약간 억제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반대로 저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질소, 인산, 가리의 비율, 즉 미량 요소까지 합쳐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들로 공급을 해줘야지 저쪽은 세력도 잡아지고, 지금 여기 아까 보신 것처럼 뿌리가 많이 뻗고 도장지가 많이 나오는 형태의 패턴들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그러면 이게 그 줄기가 뻗는 거를 갖다가 좀 억제를 시키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그 저쪽에 줄기가 좀 적은데 저걸 네. 갖다가 좀 이렇게 그 영양소를 줄 수 있는 옆면 시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심겨져 있는 상태에서는 비료를 찔러준다는 건 쉽지가 않은 그렇죠. 부분이고요. 예. 지금 도장지가 뻗은 데에서는 자 이렇게 뿌리가 내리는 것보단 이렇게 잎새가 끝이 치고 올라가 조금 있다가 끝에가 이렇게 예, 이렇게. 그렇죠. 예.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끝이 치고 올라가는 형태의 패턴들로 잡아줘야 되는데, 예. 어쨌든 질소는 그냥 달려가는 의미로다가 쭉쭉 뻗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나머지 이제 다른 영양소들이 그걸 잡아서 이렇게 치켜 세워서 결국엔 뿌리가 땅에 꽂히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 고구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어지고, 올해 비가 특히 많이 왔기 때문에 순이 길어지고 그래가지고 순이 넝쿨이 무성하면 고구마가 잘 안 달리는 그걸 갖다가 이제 진짜 우리 그 전문가님한테 제가 그걸 갖다가 한번 살짝 꿀팁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우스에 기비하고 그럴 때 밑거름 밀 때도 이제 사실 도프 거를 저희가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차 타고 한 5분 조금 더 가면 사실 이 도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뢰를 한번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고구마 긴 거 줄기가 무성한 걸 갖다가 억제를 시킬 수 있는지. 근데 여기서 도프에서 사실 이천이나 여주 이천이나 뭐 전라도 저런데 좀 그 고구마를 대량으로 재배하는데 대농가들이 있잖아요. 대농들 뭐 20만 평, 막 30만 평 재배하는 분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줄기를 억제를 시키고 진짜 고구마를 때깔을 좋게 하고 광이 나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를 갖다가 여기서 도프 거를 사용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예. 자,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어떻게 해야 효과가 나는지. 우리가 이제 고구마는 사실 늘 하는 게 섭이 잘 되면, 즉 무성하면, 세력이 무성하면은 이제 사실 밑은 잘 안 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구마가 아직 특성상 열대작물이다 보니까 많이 뻗고 뻗은 지역에서 뿌리를 내려서 이제 성장을 하고 고구마 뿌리를 열매를 만드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쉽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10월이면 서리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뻗은 거로 다 죽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밑이 들어야 되는 시기에 밑이 안 들고 내려 세력이 분산되다 보니까 그 이제 세력이 분산되는 것들, 즉 섭이 무성한 것들을 이제 억제를 시켜서 한쪽에 맨 처음에 심었던 고구마 뿌리에서 많이 달리게끔 만들어 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고요. 그럼 오늘 지금 그러면은 그 줄기가 많이 뻗지 않게 해주는 게 오늘 키포인트네. 그러면. 그렇죠. 그걸 이제 어떤 방법? 그래서 일반 문제는 질소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고 많이 이제 섭이 무성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항상 칼슘이라든지 인산가리라든지 또는 미량 요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균형을 잡아주게 되다 보면 고구마의 절간이 짧아지고 순이 약간 위로 솟구치게 되면서 뿌리를 뻗지 않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질소질이 거의 안 들어가고 인산가리만 많이 들어간 걸 갖다가 연면식을 해준다. 그렇죠. 그런 패턴으로 잡아가는 거고. PK가 예,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지금 가까이 보시면은 52대 34의 성분, 그래서 인산하고 가리가 이제 상당히 높은 거고요. 질소가 달려가는 것들을 이제 인산이 좀 약간 잡아준다, 균형을 잡아준다라는. 달려간다는 건 이제 줄기가 쭉쭉 뻗어간다는 그렇죠, 걸 그렇죠. 야, 오늘 새로운 거 하나 배웠습니다. 그걸 이제 달려간다. 예, 질소는 보통 스프린터라고 많이 불러요. 예. 원래 빨리 성장이 되다 빨리빨리 보니까. 성장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동료들하고 같이 갈 수 있게끔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질소는 없고 인산 가리고, 이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황하고 마그네슘인데, 예. 마그네슘은 주로 이제 잎에서 광합성 엽록소를 형성해서 광합성을 더 잘하게 만들어, 즉 우리가 말하는 이제 동화산물들, 탄수화물을 만들 수 있는 그 역할들을 더 잘하고, 이 PK가 이제 양분의 이동을 도와주는 역할들까지 같이 해준다라고 보면 되고요. 상품성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했던 이제 미량 요소들, 즉 붕소, 망간, 철, 아연, 구리 이런 것들까지 같이 혼용해서 주면 상품성에 있어서도 더 효과를, 즉 고구마 때깔이라든지 당도라든지 이런 걸 잡아주는 데도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약간 진하게 쳤을 경우에, 그러니까 성장이 줄기가 뻗다가 성장이 억제가 된 억제제 역할이 충분히 가능한 거다. 그렇죠. 가리니까. 한 마리에 한 어느 정도 양을 갖다가 한 마리면 저는 보통 40g 정도. 40g. 만약에 세게 준다고 하더라도 뭐 100g에서 뭐 이 정도 한 마리당. 그러면은 그 이파리가, 고구마 이파리가, 무성한 이파리가 혹시 문제되거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낮에 줘도. 예, 고구마를 억제시킬 때 황산가리나 이런 인산가리 계열들을, 특히 황이 이제 약간의 작물을 한낮에 주면 태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25말, 즉 500리터에다가 25kg를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실제로 뿌려보면 잘 안 탄다. 잘 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산가리는 어쨌든 인산이 가지고 있는 억제 작용, 여러 가지 작용 중에서 특히 억제 기능도 있으니까 그 기능을 활성화해서 PK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신다는.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은 이제 사실 두프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꼭 두프 게 아니더라도 이제 인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만약에 연면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억제가 된다는, 그거를 이제 결론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지금은 이제 어차피 두프에서 나오는 거, 도프에서 나오는 거를 가져와서 얘기했을 때 PKB로 이게 이제 인산이 인이 50이 들어가고 가리가 34니까 질소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했을 경우에는 약간 세게 주면 완전히 억제가 된다는 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상급으로 나온 경우들은 고구마들,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실제로
찍었던 건데 이제 한 바구니에서 나누지 않고 담은 건데 이렇게 크기들이 고르게 와, 나오는 진짜 것들을 고르게 볼 나왔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저희가 이제 항상 수확이 나오게끔 많이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직접 연매 시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치는 거하고 뒤에 치는 거하고 다르게 쳐야 됩니다. 여기는 요 앞에 이렇게 치는 거는 영영소가 좀 잎이 좀 자라게끔 만들어야 되고, 약간 앞에는 이제 약간 누르끼리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 뒤에는 질소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상 가리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하고 쳐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 자, 오늘 고구마 줄기가 많이 뻗었을 때, 그 다음에 고구마 줄기가 아주 작았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이렇게 배워봤는데, 한번 고구마 다석하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오늘 알토란 같은 좋은 정보를 갖다가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솔바이농 구독자님도 올해 고구마 농 연매시비 좀 요때 잘 하셔갖고 꼭 다석할 수 있는 진짜 맛있는 고구마를 갖다가 재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솔바이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